자, 교재 35페이지. 자, 면적을 봅니다. 면적. 자, 면적도 시험에 해마다 한 문항씩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39페이지를 보시면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이 나오죠. 이쪽 부분이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부분은 일반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적 봅니다. 면적.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 요 필지에 무엇을 나타내요? 넓이죠, 넓이. 이게 얼마만큼의 면적이냐, 넓이. 넓이를 말한다 이겁니다. 이때 넓이는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지표면상이다. 그럼 틀려요. 지표면상이다. 경사면상이다. 그럼 다 틀린 질문. 수평면상의 값으로서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경사가 져 있다 하더라도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보상에 등록되는 것은 이 수평면상에 투영되는 거거든요. 수평면상에 투영된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가 이 길이가 딱 등록이 되는 거죠. 경사면상, 지표면상 그럼 틀리고 요 수평면입니다. 수평면.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수평면에 이렇게 투영된 어떤 필지가 이렇게 투영됐을 때 이와 같이 되면 요거의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죠? 경사면상, 지표면상 그럼 틀리고요. 면적을 표현할 때 이렇게 10제곱미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게 면적의 무엇이다? 등록 단위죠.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더라 이겁니다. 제곱미터. 뭐 센티미터 제곱, 뭐 킬로미터 제곱, 헥타르 이런 것들도 면적의 단위이긴 하지만 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의 단위는 무엇이다? 제곱미터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럼 면적을 이 면적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 필지가 토지의 면적이 얼마냐. 그럼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하기 전에 측정 대상부터 먼저 보자. 이거 측정 대상. 측정 대상.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럴 때 우리 면적 측정하는 거죠.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을 무엇하게 되면 이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세부 측량 실시하게 되면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을 하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 이렇게. 자, 어떤 측량을 했을 때?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토지에 등록된 필지죠.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해라? 측정을 해라 이겁니다. 그 세부 측량을 할 때는 그걸 왜 면적을 측정해야 되냐면은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세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세부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경계 복원 측량.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은 이러한 경계 복원하고 현황은 이미 등록될 당시에 경계 자체가 등록이 됐을 때 필지 자체가 등록을 당시에 면적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궁금하니까 지상에다 단순히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하고 구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 측정하고는 거의 관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경계 복원 측량 시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러면 그때는 면적을 무엇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대상은 여러분들 보세요. 세부 측량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무엇? 합병. 합병은 측량해 말아 안 하죠. 그죠? 대부분 답이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도면의 제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정정, 위치를 정정하는 거, 위치 정정. 이러한 경우는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세부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뭐를 측정도 하지 않는다?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야? 합병이에요. 합병일 때는 그냥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경계보건, 지적 현황도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35페이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36페이지로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은 면적 측정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을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측정 대상과 측정 대상이 아닌 거를 구분해 놨으니까 쭉 보세요. 대부분 답이 보다 합병. 뭐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뀌는 거잖아. 그럼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면적 대상이 선정이 됐어. 그 면적을 무엇을 해야 된다? 면적을 그 다음에는 측정을 해야 돼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용어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은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어떤 형태로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도회의 형태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도회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로서도 이렇게 X와 Y로서 좌표로서도 등록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필지가 요 필지라고 해서 요 필지의 면적은 그러면 도회적으로 표현할 때는 얘는 어떻게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면적을 측정하는 그 장비 소형 장비가 있어요. 요만해 가지고 30cm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그래요.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 기법을 이용을 해서 면적을 무엇을 해요? 측정을 합니다. 이건 사람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이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2번 정도 측정을 해요. 2회를 관측을 해서 평균값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2회를 관측을 해서 평균값을 쓰도록 되어 있고 경계점의 좌표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무엇을 이용할까요? 좌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 그래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좌표를 이용을 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경계점을 이렇게 좌표로 등록을 하려면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죠. 경계점을 이렇게 좌표로 등록하려면 경위라고 하는 측량 장비를 이용을 해서 측량을 해야 돼요. 어떤 측량 방법? 경위의 측량에 의해서 경위 측량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경위를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돼요? 좌표로 등록이 돼. 그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했을 때는 면적은 전자면적기로 구한다. X. 우리가 도회적으로 나타낼 때는요. 우리가 평판이라고 하는 측량 방법이 있어요. 이 평판 측량이라는 측량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면은 경계가 이렇게 도회적으로 표시가 되거든. 그때는 면적을 무엇에 의한다?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좌표면적 계산법이든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든 교재에 나와 있듯이 전부 다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무엇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무엇한다? 정한다.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잘 보세요. 편의상 이게 삼각형의 필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0,0 좌표값이 얘가 10,5 여기는 5,20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세 점에 지금 뭐를 알고 있어? 이게 필지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세 점에 뭐를 알고 있다?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점의 좌표를 알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거의 무엇을 구한다?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0,0 위아래로 쓰는 거죠. 10,5 5,20 반드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돌아와야 돼. 0,0 이렇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곱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면 얼마? 0. 여기는 곱하면 얼마? 25. 곱하면 얼마? 0.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다 더하면 2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곱합니다. 이쪽으로. 곱하면 0, 200, 0.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200이 나오죠? 이거를 뺍니다. 그럼 빼면 얼마가? 150이 나오죠? 150. 마이너스는 지워도 돼요. 이 150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 필지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2배의 면적이야. 그럼 나누기 여기서 얼마를 나누기?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요 필지의 면적은 얼마? 75 제곱미터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응용. 자, 이 점에 여기에 좌표가 10,5고 여기가 얼마야? 5,2면 요거에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 거리 구할 수 있죠? 거리. 자, 잘 보세요. 여기가 10,5 이 점이 요 점을 A점이라고 요 점 B점이라고 하죠. 이 점을 무슨 점? A점. B점은 5, 얼마? 20. 5,20. 요 점이 무슨 점? B점이다 이겁니다. 요 점이 A점이고요. 그럼 두 점에 지금 뭐를 알아? 좌표를 알면은 요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여기가 얼마야? 요 길이가 5죠? 10에서 5를 빼면 이 길이는 얼마야? 15죠? 그럼 요 길이는 우리가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의 제곱에다 플러스 15의 얼마?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거리가 나옵니다. 15를 제곱하면 225죠. 225에다가 5를 제곱하면 25니까 250입니다. 250을 루트 씌우게 되면 한 16m, 17m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얼마 딱 나와. 요게 바로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요 거리 어떻게 구해요? 좌표에 의해서 무엇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 어디에 등록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 지적 토면의 등록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외우면은 이게 좀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이렇게 해서 좌표를 가지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뭐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의뢰인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져왔어요.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되어 있지 면적은 등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의뢰인이 면적을 물어봅니다. 이 필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럼 재빠르게 토지대장을 띄워보면 되겠죠. 열람해보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잘 몰라. 그러면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구해서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토지대장 떠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거리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거 알 수 있는 공인중개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좌표로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렇게 띄워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뭐만 있으면 돼? 계산기만 있으면 돼. 계산기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으니까 면적을 이제 무엇 해야 돼? 면적을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돼요. 등록을 딱 해야 됩니다. 면적을 등록을 하는데 면적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를 해야 돼요.
단수 처리해야 된다. 이걸 끝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끝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고요. 원칙 예외를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류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개가 있죠. 7개. 자, 순서대로 쓸게요. 500이 있고 600이 있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1000이 있고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가 있다? 3000이 있고 6000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나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하라는 게 바로 뭐야? 56 얼마? 56? 5 곱하기 6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5, 6, 30. 저 500분의 1, 600분의 1, 3000분의 1, 500 다음에 1000, 600 다음에 1200, 1200 다음에 2400, 3000 다음에 6000. 이렇게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아닌 것은 하면 항상 정답은 뭐야? 정답은 1500, 2000, 2500은 아니다. 작년 똑같이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은 전부 다 맞을 수 있으세요. 근데 알려드리는 방법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물론 다 맞을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거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정밀도가 좋아지거든요. 축척이 대축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정밀하기 때문에 면적도 더 정밀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법은요. 이쪽 부분이 이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가? 원칙의 개념이고요. 이쪽이 바로 무엇이다? 이쪽을 예외 규정으로 봅니다. 예외 규정으로. 500을 딱 지우고 여기다 이걸 뭐로 쓰자? 이거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등록 자리수. 등록 자리수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 비지적하고 축척이 얼마인지요? 600분의 1인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등록을 합니다.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여기는 그냥 제곱미터로 등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이렇게 0.1, 0.2, 0.3 이런 식으로. 여기는 1, 2, 3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0.1을 보고 여기서 얼마를 봐라? 0.1을 봐라. 1을 봐라. 0.1을 보고 여기는 얼마를 본다? 1을 봅니다. 이 의미가 바로 뭐예요? 이 의미가 최소 등록 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소 등록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0.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0.1로 등록을 하고 그 밖에 나머지 지역들은 이 지역을 뺀 나머지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즉 1 미만이 나왔을 때는 1로 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0.05까지 여기까지 이제 구하는 거죠. 제곱미터의 한 자리니까 그 다음 수가 5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게 되면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0.05 제곱미터 무엇이면 미만이면 그냥 버립니다. 그 다음에 0.05라고 했을 때 요 숫자가 5 앞에 있는 수가 0 또는 무엇일 때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무엇 해주고 올려주고 0 또는 짝수일 때는 올리고 이것이 무엇일 때는 홀수일 때는 무엇한다? 버립니다. 버린다. 자, 0.05를 무엇하면 초과했을 때는 올리고 미만일 때는 버리고요. 정확히 5가 되면 5 앞에 있는 요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이거 잘못 설명했네. 0 또는 짝수일 때는 무엇하고 버리고 홀수일 때는 요 값을 어떻게 된다? 올린다 이겁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쪽 봅니다. 이쪽. 자, 이쪽은 이제 밑에는 뭐 1200, 2400 이쪽이죠. 0.5 제곱면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니까 다음 수를 보시면 돼. 다음 수가 5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면 올릴 것이고 이것이 0.5 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릴 것이고 정확히 0.5가 됐을 때 요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무엇하고 버리고 이것이 홀수일 때는 이것을 올린다. 이렇게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축척이 600분의 1일 때 면적을 측정했더니 14.76이 나왔어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5를 넘었잖아. 0.06이니까 5를 초과했으니까 올려줘야 돼. 14. 얼마로 등록을 해요? 14.8로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14.23이더라. 그리고 0.05 미만이죠? 그러면 버리는 거니까 14.2로 등록을 할 것이고 14.25다. 정확히 5에 걸쳤죠? 근데 앞에가 뭐야? 짝수잖아. 그 짝수니까 버려야 돼요. 14. 얼마? 2. 자, 14.15가 나왔어. 걸쳤죠? 근데 앞에가 뭐야? 홀수죠? 홀수일 때는 올려줘야 된다. 14. 얼마로? 2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쪽은 똑같아요. 14. 만약에 7이더라.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니까 이거 5를 넘어갔죠? 그 얼마를 하나 올려줘야 돼. 얼마로? 15로. 14.2야. 5 미만, 0.5 미만이죠? 그럼 14로. 14.5입니다. 딱 걸쳤죠? 앞에가 뭐야? 짝수죠? 그거 버려줘야 돼요. 13.5죠? 걸쳤죠? 홀수죠? 올려줘야 돼요. 버리고 얘는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단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면적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한다. 말로 풀어 쓴다. 37페이지에 1번에 원칙이 있고 2번에 예외 있죠. 그와 똑같이 그걸 풀어서 그 내용을 똑같이 그냥 시험에 내는 거야. 똑같이 내는데 뭐만 바꿔요? 올릴 것이냐 버릴 것이냐. 그것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올릴 것이냐 버릴 것이냐. 요것만.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라고 나오죠.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해서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545입이라 그래요.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것을 545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측량에서는 이제 545입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교재 중간에 써 있어요. 방위각의 각치.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종선과 횡선. 종횡선의 수치. 그 다음에 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 면적.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545입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그냥.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다음 중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100% 연결 오차 이렇게. 연결 오차 또는 연결 교차 이런 것들을 시험에 많이 낼 거예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실 것. 그거 외우시. 왜냐면 이게 또 뭔지 궁금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또 다른 궁금증이 발생하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전문성을 되게 요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요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이쪽이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면적에 대한 거 쭉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공부는 흐름이거든요. 어떠한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먼저 딱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용을 달락달락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냥 단순하게 책만 읽고 밑줄만 긋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실력이 돼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그거를 스스로 그거를 또 인지하셔가지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공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점수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필기노트 다 드리잖아. 필기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토지에 무엇이 발생했다?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 토지 이동이란 뭐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토지의 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토지가 이동이 되면 면적도 새롭게 정할 수 있잖아. 그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또는 무엇을 해요? 이 조사또는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이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규등록, 그 다음에 등록전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이 있고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 기타 등등 있고요.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 합병. 합병은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합병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합산하면 돼. 그냥 얘는 면적을 측정할 필요 없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합산만 하자 이겁니다. 합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등록도 당연히 면적 측정해야죠. 등록전환도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분할도 마찬가지고 출처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자, 분할은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등록전환이라고 했냐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면적은요. 아까 설명 안 했네.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장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은 바로 뭐야?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한 필지가 현재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100을 그대로 가면 된다? 안 됩니다. 즉 등록 전환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그럼 맞아 틀리죠.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러면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요. 50cm 단위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해요. 근데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5cm 단위로 보통 측정을 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돼? 새로이 측정을 해야 돼요. 새로이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지적도의 축척으로 환산해서 등록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록 전환할 때는 어떻게? 새로이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이때 새로이 면적을 측정하는데 그 면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록 전환될 무엇이라고 하냐면 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새롭게 측정된 면적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어느 정도는 기존의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등록 전환대 면적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불일치를 해요. 근데 법에는 이 불일치했을 때 이 허용 범위를 주어집니다. 0.026의 제곱의 m 루트 f인데 이건 좀 어렵죠? 식만 봐도 징그럽잖아. 자, 여기서 m은요 축척인데 6천일 때는 3천일 때는 6천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축척일 때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건데 축척이 만약에 3천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3천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3천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얼마를 집어넣냐면 6천을 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허용범위죠. 이때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자? 등록 전환될 면적.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허용범위를 무엇하면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직권으로 임야도의 경계와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정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한다. X. 자, 요거 공식은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허용범위 이내냐 초과냐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 두 개의 지문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즉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X. 새로 측정을 해야 돼요. 지적도의 축척으로 환산 등록해야 된다. X. 어떻게 해야 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등록 전환할 때는 새로이 면적을 무엇을 해야 된다? 새로이 측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분할.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분할이라 그래. 여기에 면적이 100이면 여기와 여기에 면적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돼.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돼요. 즉 분할에서 가장 핵심은 증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증감이 없어야 되는 거야.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면적을 측정했다 얘가 30이 나왔고 여기는 면적을 측정했더니 73이 나왔어요. 그럼 합쳤더니 얼마가 나왔어 지금? 합쳤더니 100이란다. 합쳤더니 103이 나왔잖아. 그럼 서로 얘가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3이 나왔어 지금. 서로 불일치했죠. 얼마만큼 차이가 났어? 3만큼 차이 났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봐야 돼. A 꼴 0.026의 제곱에 만약에 축척이 600분의 1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600의 루트에 100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10이고 그 다음에 676이고 그러면 한 6 정도 나와요. 허용범위가 대략적으로. 그럼 허용범위 이내죠. 그죠?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거.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눈다. 면적에 따라 나눈다. 그러면 허용범위를 무엇하면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계와 면적을 정정합니다. 경계와 면적을 무엇한다? 정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 딱 하시면 돼요. 핵심은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표의 밑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역시 얘도 증감이 없어야 돼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도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많은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로 그러면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버려라. 버린다라고 할까요? 많은 경우는 버린다. 그러면 모자랐다는 적은 경우는 올린다. 이렇게 올린다. 버리는 건 어디서 버려요? 작은 것에서 버립니다.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리고 올리는 건 어디서 올려요? 큰 것에서 올리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지문에 많았을 때는 버린다 큰 것에서, 적었을 때는 올린다 작은 것에서, 그럼 틀린 거죠. 그것만 딱 체크해서 보실 것.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러나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시험에 출제됐었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축적 변경. 자, 이 등록 전환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축적 변경은 모두 토지 동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자, 축적 변경도 축적 변경하기 전과 후에 허용 범위를 따집니다. 전과 후를 따져가지고 이것을 차이가 났을 때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무슨 면적? 전면적. 허용 범위를 무엇하면 초과했을 때는 무슨 면적이다? 후면적으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요 전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적 변경하기 전에 토지 대장상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기 전에 토지 대장상의 면적입니다. 얘가 만약에 100이에요. 하고 났더니 면적이 105가 나왔어. 허용 범위를 계산했더니 10이 나왔어요. 얘는 100인데 얘는 105야. 그럼 5만큼 차이가 났죠. 근데 허용 범위를 10까지 허용해 주겠다 이거죠. 그때 허용 범위 이내죠. 그럴 땐 얼마로 하겠다? 100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허용 범위를 계산했더니 3이 나왔어. 근데 여기는 100이고 105야. 근데 5만큼 차이가 났는데 허용 범위를 3까지만 해주겠다. 허용 범위를 초과했죠. 그럴 땐 얼마로? 105로 결정을 해서 토지 대장상에 등록을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됐죠? 자,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 다시 토지 동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두 개가 계속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기타. 기타 쪽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어떤 계산 문제인데 제가 첫 시간에 축척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실제 거리와 도상 거리를 알면 축척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축척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수로 표시를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표시하죠. 1200분의 얼마? 1. 그럼 얘는 1200분의 얼마? 이게 분수의 형태로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도 1대 얼마? 1대 1200. 1대 축척이 1대 1200이다. 그러면 1200분의 1짜리라는 소리예요. 축척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축척은 n분의 1로 표시가 되면서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도상거리더라. 네, 축척과 거리의 관계죠. 축척과 거리의 관계는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고 면적과의 관계는 면적은 거리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들어가요. 실제 면적분의 도상의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그 밑에 이제 그 평과 제곱미터를 볼게요. 우리나라는 1975년 전까지 면적을 평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1975년도까지. 1975년도에 지적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면적을 제곱미터로 단위를 바꿔서 등록하자라고 1975년도에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평을 제곱미터로 무엇을 해야 된다? 환산을 합니다.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곱하기 121분의 얼마 400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3.3058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쏙 바뀝니다. 자, 시험에 나왔었죠? 자,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것은 면적 측정 대상이다. 아니다? 면적 측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위만 환산하는 거. 자, 소고기 100g이나 소고기 0.1kg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단위만 환산시킨 거잖아. g을 뭐로 바꾼 거야? kg으로 바꾼 거잖아요. 다시 재요? 아니, 그럴 필요 없잖아. 마찬가지로 이미 평으로 등록된 당시에 면적을 측정해서 등록을 했는데 미터법으로 바뀌면서 제곱미터로 단위를 바꿨기 때문에요.
그냥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경우. 이거 측정하는 거 아니죠? 자, 요거 이제 볼게요.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도상거리야. 자, 그럼 축척을 알고 도상거리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실제 거리를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실제 거리 어떻게 구할까? 실제 거리는 축척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축척에다가 도상거리를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시험 이게 나왔죠?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인데 필지가 직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여기가 2cm야. 여기는 몇 cm야? 3cm야. 그럼 이 2cm와 3cm는 실제 거리, 도상거리. 이때 뭐를 구하시오? 실제 거리를 구하시오. 공식에다 넣으면 돼요. 500분의 얼마? 500분의 1은 실제 거리는 모르고 도상거리는 2cm면 0. 얼마? 0.2m죠.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10m가 되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여기다 2cm를 넣어도 돼. 2cm.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요? 1000cm가 나오잖아. 1000cm니까 결과적으로 몇 m가 돼요? 10m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cm를 한번 볼게요. 자, 500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는 모르고 도상거리는 0.03m더라 이겁니다. 얘는 얼마가 나와요? 15m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똑같이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 3cm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500cm가 나오죠. 이건 몇 메다? 당연히 15m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길이가 실제 몇 메다라는 거야? 10m고 여기는 실제 몇 메타라는 거야? 15m입니다. 그럼 면적은 얼마가 돼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150제곱미터. 요게 계산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나온 거죠. 계산 문제로. 한번 나왔고요. 또 하나 어떤 게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얘가 공이고 얘가 원이야. 이때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래.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얘는 공이면은요, 두문자 또는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는 두문자 또는 차문자이기 때문에요. 얘는 공은 공원이고 여기서 원은 뭐야? 유원지예요. 공원이고 얘는 무엇이다? 유원지야. 그럼 공원에서부터 유원지까지 도상거리가 몇 cm라는 거야? 3cm라는 겁니다. 실제 거리가 얼마일까요? 1200분의 얼마? 1.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 도상거리 얼마? 3cm. 이렇게 곱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제 거리가 되겠죠? 실제 거리는 3600cm입니다. 그럼 3600cm는 결과적으로 몇 메다다? 36m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즉 공원에서부터 유원지까지는 36m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게 정답. 이렇게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나오면은 거리가 나오면은요. 그냥 곱하면 답이에요. 곱하면 답이야. 그렇게 해서 보시고 면적은 나중에 요거 한번 면적 한번 볼까요? 면적. 요거에 대한 150의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축척이 500분의 1이야. 이 값이 얼마? 제곱. 근데 실제 면적 모르고 도상 면적은 2 곱하기 3이니까 6 얼마? 6cm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 면적은 제곱미터로 줄였단 말이죠. 그 500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25만 분의 1이 나와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500분의 1을 제곱하면 25만 분의 1이란 말이야. 25만 분의 1 이꼴 x분의 얼마? 6이야. x를 계산하게 되면 150만 cm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제곱미터 물어봤잖아. 공 4개 지우면 돼. 4개. 외워 그냥. 공 4개 지우면 돼요. 그럼 얼마야? 150cm 제곱. 150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거는. 이 방법이 더 어렵죠? 이 방법이 더 쉽죠?
이 방법으로 풀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가 면적입니다. 면적은요. 면적은 가장 심해 세 가지 파트로 보시면 돼. 면적 측정 대상, 아까 대상,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나머지 기본적인 면적이란 무엇이냐. 면장, 면적은 어디에 등록될 것이냐. 좀 더 응용적인 거 계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지목, 앞에 지목 파트 설명해 드리고 바로 토지의 이동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